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새로운 걸 이렇게 올려놨었는데요. 오늘은 그걸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연립방정식 우리가 하던 거 있죠? 연립방정식 하던 거 중에서 어디까지 갔었냐 하면, 교과서에 연립방정식,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예제 4번을 할 차례였던 것 같아요. 예제 4번. 예제 4번이 바로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제 이겁니다. 근데 뭐 푸는 게 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예제 4번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기 위해서 말이죠. 풀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옮겨놨습니다. 야, 요것도 일이긴 하다. 응? 일이긴 해. 자, 요 방정식을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옮겨놓은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속어잖아요. 속어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값들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말이죠. 이거 1번을 여기 살펴보니까 이 부분 x 앞에 2가 있고요. 이 부분은 x 앞에 4가 있습니다. y에 3 있고 6 있는데 일단 x를 소거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x를 소거하려고 합니다. x를 소거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번식에다가 숫자 2를 곱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1번식에다 숫자 2를 곱했더니 4x 마이너스 6y는 숫자 2 곱하니까 8이 됐어요. 자, 근데 밑에 식 2번식은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죠? 2번은 밑에다가 그대로 적어 볼게요. 왜냐하면 이미 4x니까. 이미 4x 똑같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6y 요 부분도 똑같아요. 요 부분도 아예 똑같네요. 자, 그래서 이 두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소거하기 위해서 요 식을 요렇게 빼봤더니 빼야 되겠죠. 그죠? 빼봤더니 x도 사라지고 y도 사라지네. 야, 이거 어떻게 x도 사라지고 y도 사라지고 좌변은 다 해서 0이 됩니다. 우변은 요걸 빼보면 얼마 되죠? 13이 돼요. 0하고 13하고 같대. 요거 이상하다. 0하고 13하고는 같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4x에서 4x를 빼면 4x 마이너스 4x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요거는 뭐냐 하면 4 마이너스 4의 x 그러니까 0 곱하기 x 이런 셈이죠. 그죠? 이 곱셈 기호를 없을 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0 곱하기 x 마이너스 0 곱하기 y는 뭐죠? 빼는 거니까 아까 13이라고 그랬네. 이거 빼라고 그랬는데 빼니까 3이죠. 그죠? 아까 13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3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이든 13이든 얘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요 놈이 중요한 거죠. 0이 아닌 숫자가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x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이나 y에다가 3, 1, 3을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 좌변은 뭐가 됩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0 곱하기 3도 0이니까 이 좌변은 전체를 계산하면 0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0하고 3하고 같지 않으니까 이 1과 3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이미 0이기 때문에 x, y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좌변은 항상 0이죠. 그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3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x, y의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값이 참이 되게 하는 x, y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거야. 이것은 만족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죠. 자, 1번은 만족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풀려고 해봤더니 다 사라지고 0하고 3하고 같다고 나오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캔버스 지우기 되나? 완전히 날아가 버리네. 자, 지우기로 이제 여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쫙 지우고 1번을 지우고 2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번이 문제죠. 그죠? 2번이. 자, 여기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소거하기 위해서 1번식에다가 x를 소거하기 위해서 1번식에다가 3을 곱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3을 곱하면 3x 플러스 6y는 3, 3은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번식을 밑에다가 적어보면 3x 플러스 6y 9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려고 해봤더니 좌변은 좀 전에 1번처럼 똑같이 0x는 0x 플러스 0y는 아까는 여기 마이너스 했는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쪽도 0이 돼버렸어요. 이쪽도 0이 돼버렸어. 그러면 0에다가 x 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곱해주면 그것도 0이 될 거고 y도 곱해서 0이 될 거니까 이거는 좌변은 무조건 0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아지죠. 그죠? 자, 이거는 x, y에다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돼. x에다 1, y에다 2 이렇게 집어넣어도 0 플러스 0은 0 되니까 참이죠. 그죠? 1하고 3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1하고 5를 집어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1과 5를 집어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다 돼. 아무거나 다. 그럼 얘는 아무 숫자나 다 해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해가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수히 많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무수히 많다. 그죠? 이거 글씨를 무수히 많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냥 얘처럼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숫자나 다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두 식 중에서 뭐 1번이 간단하니까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해를 적을 때는 x 플러스 2y는 3 요 둘 중에 하나 그지? 하나 왜냐면 이 두 식이 지금 곱했더니 완전히 같아졌거든. 두 식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모든 x와 y가 해가 된다. 그런 수가 무수히 많다는 건 우리가 알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자, 이런 수를 만족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x 플러스 2y는 3. 요게 더 간단한 식이니까 x는 3-2y 이렇게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말 안 쓴다 그랬는데 y를 숫자로 생각하고 풀어본 거죠. 그죠? y를 숫자로 생각하고 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y에다가 또 x에다가 값을 한번 찾아보고요.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에서 2를 빼니까 1이 되겠죠. 그죠? 1,1 요게 해가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수만 되느냐? 뭐 0.1을 집어넣어봐요. 0.1을. 그러면 0.2가 되니까 x는 2.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분수를 집어넣어도 돼요. y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되죠? 여기 2분의 1 되면 1 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쌍입니다. x가 2일 때 y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죠. 자, 무수히 많기는 많은데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했던 아무 숫자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첫 번째 식 또는 뭐 간단한 식, 둘 중에 어느 간단한 하나의 식, 요 식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 무수히 많은 x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다 그래서 아무 숫자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요런 것들만 된다. 그런데 요런 것들이 요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수들이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x, y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해를 구하는 건데 없다는 거는 없다고 쓸 수 있지만 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무수히 많다고 하는 거는 개수를 말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해가 몇 개냐 그러면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해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많다니. 친구들 수업 끝나고서 뭐 가게 뭐 사 먹으러 가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어. 야, 너 돈 얼마 있냐? 이렇게. 뭐 먹으려고. 그죠? 야, 너 돈 얼마 있냐? 많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얼마 있냐고 물었으면은 돈이 얼마 있다. 뭐 3만 원 있다. 2만 원 있다. 뭐 5천 원 있다. 딱딱딱 금액을 얘기해야지. 응? 많다니.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해를 말할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놈이에요. 이놈.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여기 지금 색칠하는데 보이시나요? 예. 요게 바로 이것의 해를 구하여라 그랬을 때 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그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힘들어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냥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식에서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자, 요것을 1번이라고 하고 이게 펜이 좀 너무 굵죠. 그죠? 이거 2번이라고 하고 2번식에다가 2를 곱하죠. 그죠? 2번식에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2y는 27, 14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 요 2번 요 새로 만든 요 3번식이 결국은 1번식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그죠?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0x 플러스 0y는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자, 요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왜 희자가 자꾸 저렇게 쓰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원하는 일반적인 답이고,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2x-y는 7을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 y의 값. 이것이 해다. 해를 구하시오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 y의 값인데 그게 무수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괄호하고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요 놈을 1번식이라고 하고 요 놈을 2번식이라고 해서 자, 1번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볼게요. 3을 해보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 3은 9y는 요거 36, 18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12. 자, 여기서 x와 y를 소구하기 위해서는 더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더했더니 0x 플러스 0y는 이쪽은 뭐가 됐어요? 더하니까 6이라는 값이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x, y를 집어넣어도 안 되죠. 그죠? 만족하는 게 없어. 왜냐하면 이 좌변이 항상 0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을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있으면서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과 같은 원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 무수히 많든 해가 없든 이 좌변은 이 왼쪽에 있는 식은 다 없어져야 되거든. 그지?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으냐 해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를 비교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 관계를 비교하면 저기 참 잘 만들었어. 왜냐면 이것도 지워져야 되는데 얘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 참 잘 만들어졌어. 자, 여기 지금 이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해보면 이 둘이 완전히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다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볼까요? 여기다 짝대기를 그어볼까요? 그럼 요게 2분의 4.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개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7분의 4.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요 비율이 다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을 때 얘가 되는데 이 개수들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비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비율. 그죠? 비와 비율. 어떤 두 식 중에 한 식에 대한 다른 식의 개수의 비의 값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많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보면은 이 6분의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9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6이 얘네 둘은 똑같아요. 약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는 다르죠. 그죠? 여기는 다르죠. 자, 이렇게 될 때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을 묻자. 해가 없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공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by equal c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equal c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a'x 플러스 b'y equal c'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가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놓고 분수를 만드는 거죠. 그죠? 어떤 분수를 만드느냐? 분모 분자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A'과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아침이라 그런가? B'분의 B equal C'분의 C. 아이고 이거 봐. 이거 글씨가 오늘 왜 이렇게 안 써져? C'분의 C. 요것이 완전히 다 같으면 여기가 이렇게 다 같으면은 뭐라고 됩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의 값을 비교했는데 이 앞에 두 개는 같고 뒤에는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해가 없다. 만족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떠냐? 이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있는데 여기도 달라. 근데 여기도 달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여기도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가 다르다는 의미는 해가 한 개라는 얘기예요. 해가 한 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그런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소거했더니 x가 소거되고 y값이 나왔을 때 이런 상태가 바로 요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제목은 바로 뭐냐면 해가 특별한 방정식인 거죠. 연립 방정식인 거죠. 그죠? 연립 1차 방정식. 이 제목은 해가 특별한 연립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해가 특별한 연립 방정식인 경우에는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두 개의 방정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요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고 요럴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모양은 연립 방정식이긴 한데 해가 그냥 일반적이지 않네요. 그죠? 특별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영상에다가 문제 링크를 많이 아직 안 걸어놨어요. 지금 영상 작업만 하다 보니까 제가 겨울방학 시즌 들어가면 1월부터 대부분 겨울방학이잖아요. 그죠? 1월 초나 1월 한 10일쯤 겨울방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겨울방학 하고 나면 제가 시간이 좀 나니까 거기 여태까지 만들었던 2학년 교과서 개념 특강에다가 문제를 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는 공부를 좀 하게 그렇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영상들에다가 문제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음 상황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 1분에 4kcal가 소모된다고? 1분에 9kcal가 소모된다고 했어. 자, 95분 동안 505kcal가 열량을 소모했군. 내가 자전거 타기와 줄넘기를 각각 몇 분 한 거지?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건 뭐야? 여기 그림을 보니까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고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죠. 그죠? 자전거, 이거 서 있는 자전거, 그죠? 가는 거 아니야. 이 자전거를 타는데 1분에 4kcal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줄넘기를 하고 있는 그림에다가 1분에 9kcal. 근데 95분 동안 이 운동을 한 거야. 요거도 X분 하고 요거는 Y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총 95분 동안 했는데 소모된 열량을 보니까 505kcal의 열량을 소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자전거 타기와 줄넘기를 각각 몇 분 한 거지?
이렇게 활용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전거 타기는 X분 동안 했는데 1분에 4kcal가 타니까 첫 번째 이제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시간에. 자전거는 X분 타고 줄넘기는 Y분을 해서 요게 합쳐서 95분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내용을 읽고 무엇을 미지수 X, Y로 할지 정합니다. 이건 뭐 1차 방정식 활용이나 뭐 부등식 활용이나 활용은 다 똑같아. 뭘 X, Y로 할 건지 정해야 돼. 근데 보통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Y로 한다 그랬잖아. 그치? 자전거 타기와 줄넘기를 몇 분 했냐 그랬으니까 자전거는 X분, 줄넘기는 Y분 했다. 그리고 그때 소모된 열량을 비교하니까 자전거 타기는 X분 동안 1분 동안에 4kcal씩 요만큼 태워 없앤 거고 Y는 9kcal 그죠? 이렇게 해서 505kcal를 소모했다. 이렇게 열량을 소모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소모된 열량 또는 뭐 TV 같은 데 보면 태워 없앴다 그랬죠. 뭐 불태우는 건가? 태워 없앴다.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505kcal를 소모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미지수를 정한다. 뭘 정할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구하고자 하는 걸 정한다.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가 간혹가다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세 번째는 뭘 하면 됩니까? 그 연립방정식을 푼다. 네 번째는 뭘 하면 됩니까? 답이 맞나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푸는 방식이죠. 그죠? 자, 이렇게 활용을 푸는 방식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되겠네. 이 내용을. 갑자기 또 얘가 나와. 얘는 내가 지웠고,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다라는 거죠. 확인하기. 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미지수를 정한다. 자전거 탄 시간을 X, 줄넘기 한 시간을 Y분이라고 놓자.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운동한 시간은 95분이니까 X 플러스 Y는 95분. 또 소모한 열량은 505kcal니까 여기는 4, 여기는 9, 그죠? 4X 플러스 9Y는 505.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9를 곱했어요. 9를 곱하고 같게 만들어서 Y를 같게 해서 만들어서 X는 70, Y는 25 이렇게 푼 겁니다. 이게 가려지나? 자, 그래서 자전거는 70분 타고 줄넘기는 25분을 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70분과 25분의 합이 95분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전거 70분 탈 때 소모되는 열량과 줄넘기를 할 때 열량의 소모를 확인해 봤더니 4와 9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505가 나왔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푼 건데 이 확인이 필요할까? 그래도 확인해야 돼. 저번에 제 틀린 거 봤죠, 그죠? 저도 가끔 가다가 계산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시험을 안 보니까 상관이 없는 분들은 학교에 가서 시험을 틀리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순서죠, 순서. 그죠? 순서. 첫 번째는 미지수를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두면 된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자,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문제의 뜻에 맞게 X와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답을 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확인하기죠. 확인한 게. 이렇게 4단계고 이것은 모든 활용을 푸는데 다 돼요. 근데 급할 때 확인하기는 뭐 꼭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야, 이게 시간이. 자, 선원의 반 학생 25명이 체험학습을 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요금의 총액은 19,400원이었다.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 지급하면 720원이고 한 명당, 그죠? 한 명당이겠지. 한 사람의 버스 요금이 학생이네요. 또 학생 요금으로 봐야 돼. 학생 요금이 720원이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이건 아마 학생 아닌 건가? 딱 보면 학생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1000원이다 그랬어요. 교통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한 학생은 각각 몇 명인가? 애들이 25명이 막 버스를 탔어. 근데 한 명 한 명 각자 돈을 내. 어떤 놈은 교통카드, 어떤 놈은 현금 이렇게 냈단 얘기예요. 그 중에서 카드로 낸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교통카드를 낸 사람과 요것도 색깔 바꿀 수 있나? 현금으로 낸 사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교통카드로 낸 사람의 수를 X, 교통카드로 낸 사람의 수를 X,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낸 학생의 수를 Y라고 하자. 이걸 적어야죠. 저처럼 이렇게 줄여서 쓰면 안 돼. 다 적으면 오디오가 죽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통카드 X, 현금 Y명. 요게 이제 사람 수란 얘기야. Y명, X명, Y명. 자, 여기 사람 수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선원에 반 학생 X 플러스 Y 두 종류의 사람을 다 교통카드를 낸 사람이나 현금을 낸 사람 다 합치면 25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통카드에 대한 요금은 720원이니까 720X. 그 다음에 요거는 현금, 그죠? 1000원이죠? 1000Y. 요렇게 한 것이 19,4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자, 요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방정식 푸는 것도, 자,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있는 숫자를 좀 줄이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 줄이더라도 어떤 숫자를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25에다가 뭘 곱하는 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나는 요 1번식에다가 있잖아요. 그냥 1000을 곱하려고 그래요. y를 소구하려고. 1번식에다 그냥 1000 곱하면 편하거든. 1000x 플러스 1000y. 동그라미 3개씩만 치면 되니까. 이 5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둘, 3개 이렇게 치면 되잖아.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빼버리면 계산이 엄청 편하니까 다른 걸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280x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는 동그라미 2개 치고 이렇게 거꾸로 빼야 돼요. 거꾸로. 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되겠구나.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되겠네. 25,000에서 194. 250에서 194만 빼면 되죠. 그죠? 여기 6이고 여기 4되니까 여기는 5가 되네요. 그죠? 내려가고. 그래서 5, 6 두 개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5,60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동그라미 하나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고 부호도 플러스로 고치고 나면 x가 얼마죠? 20이다. 이렇게 되네. 그죠? 아, 그래서 교통카드를 낸 사람은 20명이고 현금을 낸 사람은 5명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25명은 당연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보면 확인하면 될 텐데 확인은 저는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를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 문제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이제 저는 약간 기술을 터득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기술을 터득해서 요거 이제 화면을 저 얼굴로 해놓고 이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바꿔주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연수한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 동생인데 쌍둥이래. 아, 쌍둥이 동생이 2명이 있다. 근데 연수는 그 쌍둥이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생 얘기는 앞에 없잖아요. 그죠? 쌍둥이 동생, 다른 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 쌍둥이 동생보다 4살이 더 많대, 연수가. 그리고 연수와 동생이 둘이잖아요. 쌍둥이 동생. 여기도 쌍둥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연수한테는 다른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아닌 동생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학은 엄밀해야 되거든. 동생들의 나이의 합이 다 합쳤더니 37살이다. 이때 연수의 나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연수의 나이를 구해야 되겠는데 식을 세워 봐야 되겠죠. 그죠? 식을 세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xy로 둬야 되느냐? 연수의 나이를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쌍둥이 동생의 나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동생. 근데 이 쌍둥이 동생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연수의 나이는 쌍둥이 동생 둘은 나이가 똑같잖아요. 쌍둥이니까. 쌍둥이 동생 나이에 비해서 4살이 더 많아. 4살을 더하면 동생들 나이에 4를 더하면 연수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연수와 동생, 쌍둥이 동생 둘이니까 y 한 놈, 또 한 놈. 이 두 놈의 동생까지 셋을 나이를 다 합치면 3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7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는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네. 그죠? 요 놈을 x자리에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y 플러스 4 플러스 y 플러스 y는 37. y를 또 이상하게 썼다. 3y는 30 뭐죠? 4 빼면 33. y는 11. 이건 연수 나이가 아니에요. y는 동생 나이야. 동생 나이. 따라서 이제 연수의 나이는 거기다가 4살 더해야 되니까 요 놈을 어떻게 대입법으로 했을 때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연수의 나이는 15살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15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미지수를 정한다. 그 다음에 이 문제 뜻에 맞게 식을 2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면 그놈을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늘 해가 특별한 방정식부터 해서 연립방정식의 활용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 뒤에 뭐 구장산술에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뭐 이놈은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데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요놈 뭐죠? 알콩달콩 수학 플러스 문제 해결. 이럴 때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벌써 42분이 돼서 3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안 보이는구나. 요거 보이나? 네. 알콩달콩 수학 플러스 문제 해결, 창의 융합, 이럴 때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카메라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